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어렵다 난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는 온다. 아니다, 내년 초에 온다. 그게 아니면 2008년 수준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몇 달 전에만 해도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면서 경착륙과 연착륙을 다 무시하고 노 랜딩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비행하듯 경제가 꺾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호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급하게 꺾일지, 그게 아니면 천천히 꺾일지 두 가지 중 하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하나에 무조건 베팅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침체가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침체가 생각보다 약하게 오면 증시는 올라갈 것이고 침체가 세게 오면 증시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혹은 고물가가 오래 유지된다고 해서 증시가 당장 폭락하진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혹은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야만 증시가 폭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약간은 비슷하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1970년대를 볼까요? 파란색이 그때 당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검은색이 미국 증시 차트입니다. 극심한 고물가에 시달렸었던 이때에도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가가 한창 올랐었던 1970년대 초반인 빨간 네모박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검은색 증시가 꽤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수십 프로가 그냥 빠졌습니다. 고물가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물가 상승 초입이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쫄아서 주식을 다 팔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가 피크가 이런 식으로 확인되자 증시는 이내 곧 반등했습니다. 23년 초반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물가가 횡보 혹은 다시 상승하자 증시는 조정을 받았네요.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오르던 시기에도 증시가 반토막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물가가 진정되지 않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의 조정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의 피크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증시가 폭락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조정 혹은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물가의 1차 피크는 확인되었고요. 다만 물가가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업 부동산 이슈, 은행 파산, 대만 공습 등 이 중에서 뭔가 하나 제대로 터지면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는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어쨌든 물가의 1차 피크가 확인된 상황 속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미시간대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달보다 훨씬 상승한 4.6%를 기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가 이제 잡히기 어렵겠구나 이런 걱정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경제지표는 증시의 조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걱정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부터 멤버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조건 매수 의견만 드려왔었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매수보다는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쉬어갈 때란 이야기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으니까 쉬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등산할 때도 정상으로 무조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빠르게 올라가다 다칩니다. 중턱에서 잠깐 쉬고 김밥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막걸리 많이 마시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숨 자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러한 시기라 봅니다. 이것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 이상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0%를 돌파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9.8%를 상회하는 10.1%로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무언가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까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 연준 의원들이 날마다 연설을 하면서 지금 물가가 높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러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이 하루 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파산은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야. 너네 은행들이 연준 긴축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금리 인상한 지 1년 넘었어. 그런데 1년 넘게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네? 물가는 여전히 큰 문제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2년은 지나야 물가가 2%까지는 떨어질 거야.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면 물가가 떨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그거 아니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금리와 파산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든 가정이든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정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국채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미국의 1년 CDS 프리미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부도 확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미국의 부도 확률을 검색해보는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보통 CDS 프리미엄은 은행이나 신흥국 이런 곳의 부도 확률을 확인해 볼 때 검색해보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미국을 다루면서 CDS 프리미엄을 검색해보는 날이 오늘 와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200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간별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딱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도 만기가 긴 상품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오래 맡길수록 이자를 더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1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10년짜리의 예금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금리를 볼까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3개월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개월짜리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에 일관성도 없죠? 1개월, 3개월, 10년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면 10년,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해야지 무슨 뒤죽박죽입니다. 3개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개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물 금리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높다는 것은 3개월물 국채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개월짜리 미국 국채는 내가 사주겠는데 3개월짜리는 못 사겠다는 것입니다. 1개월 후에는 뭔 일이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3개월 후에는 뭔 일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3개월 후에는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일까요? 요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부채 한도인데요. 그리고 짙은 파란색이 현재 미국의 부채입니다. 미국은 항상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늘린 다음에 실제로 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예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항상 부채 한도에 도달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줍니다. 그럼 또 미국은 또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부채 한도에 다 다다랐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쌓아둔 돈 TGA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재무부 현금 잔고인데요. 현금 잔고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돈이 올해 6월 달이면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이 되면은 부채 한도도 꽉 차 있고 재무부에 돈도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곡간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말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은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왼쪽 그래프는 미국의 1개월, 3개월물 국채에 대한 응찰률인데요. 사람들이 이 국채를 어느 정도 사겠다 이러한 국채 수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채 수요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장기물인 6개월과 12개월물의 응찰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12개월, 6개월물의 응찰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1개월과 3개월물의 응찰률 감소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죠.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면서 단기물에 대한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면서 3개월물의 응찰률이 떨어지고 있고 3개월물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한도 협상은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3개월 국채금리의 상승, CDS 프리미엄의 급증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여러분께 삐용삐용 달려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